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휴일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종친회 운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휴일에도 회의나 모임에 나가시고 회사도 나가시고 나이 70인데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사회생활 안 하고 집에만 앉아 있으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야. 나이 80이 넘어서도 회사를 다니실 거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도 복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니네 아빠한테 속았어. 20대 때 연대 다니는 남자를 소개받았었는데 나한테 관심은 있다는데 약속을 항상 5분 10분씩 늦는 거야. 그게 마음에 안 들었지. 근데 니네 아빠는 항상 30분 일찍 와서 자리 잡고 앉아 있었고 데이트 코스도 다 짜왔어. 성실해서 무엇이든 잘하겠다 싶어서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던 거야.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소개팅 약속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항상 20-30분씩 일찍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부모님과 닮은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요즘에도 소개팅을 일주일에 한두 건은 하고 있습니다. 연어씨, 잘 지내셨어요? 제 친구의 친구 소개팅 시켜주려고 했는데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연어씨 뿐이더라고요. 예전 영상에 몇 번 등장했던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는 결정사 소개팅녀 채연씨의 연락이 왔습니다. 소개팅녀 사진을 보니 미인은 아니지만 조금 귀여운 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91년생 중견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사진 받아봤는데 연어씨 스타일인진 모르겠네요. 그래도 만나서 대화 재미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만나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지인 소개팅을 받기 어려운 나이인데 그래도 생각해줘서 고마웠습니다. 평일 저녁 종로의 한 파스타집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진짜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땡땡님 회사는 어디 쪽에 있어요? 영등포. 네? 원래부터 목소리가 작고 끝을 계속 흐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잘 하는 걸까? 아, 반도체 소재 제조하는 회사인가 봐요. 네, 맞아요. 어떤 일을 하세요? 자재 관리, 수요, 예측. 네? 자재를 미리 관리하는. 네? 뭐라고요?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귀 한쪽을 쫑긋하며 약간 짜증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더 위축되고 대화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자분이 제 스타일이 아니긴 했지만 만약 제 스타일이었더라도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 다른 영상에서 목소리가 엄청 작아서 애먹었던 스피 소개팅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하도 소개팅을 하다 보니 패턴이 겹치는 여자가 또 나온 것이 조금 웃겼습니다. 말을 잘 안 하니 제가 얘기를 일방적으로 걸고 웃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기가 엄청 빨렸습니다. 밥을 빠르게 먹고 카페를 가긴 했는데 재테크 얘기를 약간 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둘 다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 구경만 했습니다. 서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자는 얘기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약 1시간 15분 만에 헤어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봤는데 연어씨, 오늘 만난다고 했었죠? 소개팅은 어땠어요? 결정사녀 친구의 카톡이 왔습니다. 아, 너무 조용하시고 대화가 잘 안 통해서 기가 너무 빨렸어요. 그래도 소개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요, 연어씨. 많이 만나다 보면 괜찮은 사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연어씨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채연씨는 요즘 소개팅 잘 하시고 계세요? 이 분이 듀오에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서 매주 주말에 한 4-5명씩 소개팅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짓을 거의 1년 동안 부지런히 해왔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소개팅을 많이 하면서 인연의 엇갈림에 힘들지만 차이는 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이 분은 예쁜 편이라 아마 거의 모든 남자들이 애프터를 신청할 거고 그걸 다 쳐내는 과정에서 이분도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풍요 속의 빈곤 같은 뷔페에 음식이 많지만 혼자 아무것도 안 먹고 제일 맛있는 반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눈이 정말 높아서 아예 고르지 못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단 말이죠. 아, 연어씨, 저 드디어 최근에 좋은 사람 만나서 알아가고 있어요. 와, 드디어 그녀가 누군가를 간택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수백 명의 남자들 중 말이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같은 결정사 동지로서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녀는 눈이 하늘에 달려 있어서 아무도 못 골랐던 것이 아니라 멘탈이 엄청 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고를 줄 아는 승부사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스펙도 외모도 괜찮은 분이겠지요. 제가 본 연어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연어씨도 괜찮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해요. 종종 연락하자고요. 또 떠나는구나. 역시 매력이 없는 제가 더 정신을 차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소개팅을 좀 했습니다. 최근 결정사나 어플에서 시차를 두고 인연을 맺었던 4명의 여자분들이 생각나네요. 대기업 직원, 선생님, 변리사 등등 직종도 다양했고 35살부터 38살까지 만났습니다. 공통적으로 외모는 제 기준에서는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들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카톡 대화도 먼저 걸고 2-3번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나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4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서 고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만남을 제안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남 중간중간에 카톡 연락이 너무 차갑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여자로부터 먼저 연락 오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제가 먼저 카톡 연락하면 답변이 오긴 오는데 그냥 자기 일상 얘기 몇 마디 하고 제가 공감해주면 그걸로 할 말이 없어져서 대화가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마치 회사 사람들과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이죠. 그 사람들 키보드에 물음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아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저를 알아가려는 마음이 없다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저랑 끝내면 되고, 반대로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 뭐 하는지 일상 공유도 좀 하고 뜬금없는 카톡도 주고받고 예쁜 얘기도 하면서 두근거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닌가? 2-3번 만날 때까지 카톡으로는 약속만 정하고 침묵하는 건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나서는 또 재미있게 끊기지 않고 대화를 합니다. 그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만나서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 네네, 연어 씨는 인상 좋으시죠? 괜찮은 분이시죠? 말을 흐리거나 저는 오래 계속 만나야 마음이 열리는 편이어서요. 아직은 좀 그냥 친구죠.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여자가 마음이 애매한 상황이지만 떠나지는 않는 걸 보면 연어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럼 연어 씨가 엄청 직진해서 고백하고 쟁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신다면 또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진단 말이죠. 영상각은 아니어서 이야기 드린 적은 없었지만 예전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연락 안 하고 미온적으로 대하는 분에게 엄청 직진하고 계속 고백해서 결국엔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스카이피플에서 만났었죠. 제가 잘하고 확신을 주면 그 사람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사귀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만나서 얘기가 잘 통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자기 얘기는 하지만 제 일상이나 생각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고,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제가 어떤 상황이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자기 길만 가는 그런 여자였단 말이죠. 상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저보다 5살 어린 귀엽고 새침한 느낌의 어느 대학교 교직원이었는데 어떻게 잘해서 변호사랑 결혼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여튼 그래서 저렇게 저에게 연락을 안 하는 여자들과 사귀면 똑같은 일을 또 겪을까봐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데에 망설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감당하기엔 이제 전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제가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편견 없이 다가가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개팅 고인물이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 그럼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여자들이 할 말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게 아닌가? 라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친해지려고 일부러 노력해보는 건데 여자들이 저의 심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호응해주지 않는 것이 좀 아쉬울 뿐입니다. 이런 고민들 때문에 최근 4명 정도를 2-3번 정도씩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놓았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만남의 데이터가 많아지니 망설이는 것만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괜찮다 싶으면 돌진했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어떨 때는 성공했던 적도 있었죠. 수많은 실패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게 젊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잰다고 하잖아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선입견이든 빅데이터든 예측이 된단 말이죠. 본인만의 틀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모험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연이 계속 지나가니 제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외모 그리고 성격 이 2가지입니다. 나이는 연하였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외모 범주에 포함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펙이나 집안 등등은 거의 안 보는 것 같네요. 근데 계속 인연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요즘에는 이 둘 중에 하나도 더 많이 놓아야 결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성격을 타협해서 예쁘지만 무심하게 자기만 아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면 그럼 나는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성적인 면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성격만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해도 왠지 회사에서 매일 야근을 할 것 같다는 말이죠. 제가 나이가 들었고 타이밍이 늦었으니 외모, 성격 중 하나만 봐야 결혼할 수 있고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면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차라리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에게 미혼적인 여자들을 몇 명 보다 보니 잡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들도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에게는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고 저에게 웃어주는 여자분을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